지금부터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3회 9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안녕하세요 가천하고 여러분. 바람이 불면 잎사귀 들은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실어 나릅니다. 교과서가 숨기고 싶어 했던 위인들의 성격부터 담벼락 너머 저잣거리를 휩쓸었던 은밀한 찌라시까지 종이에 가려진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놔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역사 대나무숲.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아나운서 구효은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나요? 공문서 속 이름을 쓰는 칸에는 어김없이 홍길동이 들어가 있고 회원가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시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자리 잡고 있죠. 왜 하필 모든 관공서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쓰는지 정확히 밝혀진 적은 없지만 읽는 순간 이건 이름이다 하며 알아보기 쉽기도 하고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아 누군가와 겹칠 일도 없고 무엇보다 누구나 아는 이름이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홍길동이라는 이름. 그 시작에는 조선시대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길동전을 쓴 문장가 허균입니다. 문장가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글을 잘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와 산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시대를 표현하는 글로 말하는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죠. 허균은 단순히 홍길동전이라는 소설만 쓴 사람은 아니었어요. 당시의 조선사회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문제점들을 비판했던 통찰력 있는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문장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집안의 특별한 DNA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누이 허난설원까지 모두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명성을 떨치던 집안이었거든요. 그들을 허씨 오문장가라고 부를 만큼 그의 집안은 학문과 글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또 그의 가문은 정치적으로도 핵심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그는 능력과 배경을 모두 갖춘 그야말로 완성형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허균은 그 안에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허균의 이야기를 더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하현상의 오디세이.
허균은 모든 것을 갖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 질서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죠. 집안과 능력까지 완벽한 주류 사회에 포함됐던 그가 주목했던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서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여기서 서얼이라는 건 양반과 첩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의미하는데요. 신분상으로는 양반임에도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해 능력이 있어도 관직 진출에 대한 제한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균은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어쩌면 그가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는 걸요. 그리고 그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한 첫 발걸음이 호민론입니다. 그 글에서 그는 나라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바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억눌린 백성들이 모이면 그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글로 표현했어요. 또 다른 그의 글 유제론에서는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비판을 써내려갑니다. 능력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금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시대에서는 쉽게 꺼낼 수 없는 급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결국 지금까지 후손들에게 내려온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문장으로 유명한 소설 홍길동전입니다. 서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소설 속 그는 결국 자신을 억압하던 사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죠. 이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던 높은 사람들에게는 꽤나 불편한 이야기였겠죠. 허균은 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관직에 올라 형조판서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이 구조는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질서는 정말 당연한 것인지, 자유로운 성격과 행동, 그리고 위험한 생각, 당시 기준에서는 문제로 보일 수 있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크게 갈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위험한 인물이라며 경계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그에 대한 평가가 갈리며 갈등의 최고조를 찍는 순간 허균은 역모 혐의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역모를 계획했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혐의에 대해 충분한 조사도 받지 못한 채 빠르게 처형당하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능지처참이라고도 부르는 거열형으로 말이죠. 일부에서는 그가 꿈을 꾼 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그의 소설 속에 녹아져 있듯이 그가 꿈꾸던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시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산의 꼭대기에서 모든 걸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 산에 대해 의문과 비판의식을 가졌던 인물. 허균은 1618년 5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기록되지 못했죠. 그 이후 그는 오랫동안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공식 기록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게 남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의 우리는 그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에 대해 용기 있게 질문을 던진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로 우리에게 남아있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던 것에 질문을 던지던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허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인 그 시절 실시간 급상승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엑기즈의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바보 같은 너를 Lost in this falling 아무도 모르게 숨겨왔던 상처들도 이젠 난 nothing Nothing is nothing 별다른 말은 또 없었지 침묵으로 나눈 맘 We're young and so stupid We're young and so stupid Whoa 비록 갈 길은 더 아프게 우릴 찌르겠지만 어찌 보면 너라서 다행이야 희망이란 말로 포장하고 뻔한 거짓말로 피해가는 건 Let's be true I tell you nothing but the truth Do you remember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너를 Lost in this moment 아무도 모르게 숨겨왔던 상처들도 이젠 난 nothing Nothing is nothing 주저앉아도 돼 계속 아프지 않게 혼자가 아닌 것만 알고 있은데 꿈을 가진 만큼 힘든 거라고 What you know 넌 절대 겁먹지 않기는 희망이란 말로 포장하고 뻔한 거짓말로 피해가는 건 Let's be true I tell you nothing but the truth Do you remember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너를 Lost and just falling 아무도 모르게 숨겨왔던 상처들도 이젠 난 nothing Nothing is nothing 널 위한 모든 말들이 무섭고 무겁고 더욱 어렵게 할 거야 모두 아닐 필요는 없어 There's nothing to fear Escape from all doubts Yeah, I remember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나를 Lost in this falling 아무도 모르게 숨겨왔던 상처들도 이젠 난 nothing Nothing is nothing No matter where you go No matter how we go I'll never let you go 'Cause everything is nothing, nothing 두 번째 코너인 그 시절 실시간 급상승은 당시 조선 팔도를 뜨겁게 휩쓴 이슈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급상승 키워드는 서울 금고법입니다. 아까 허균 이야기를 하면서 홍길동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라는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대사의 뿌리가 바로 이 법에 있습니다. 서얼이란 양반의 자식 중 정실 부인이 아닌 처백에서 태어난 자식을 말해요. 어머니가 양인이면 서자, 천인이면 얼자라고 불렸죠.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양반이어도 어머니가 첩이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차별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홍길동의 대사는 현실 그 자체였던 거죠.
집안에서도 본처 자식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취급을 받았고 상속에서도 제사에서도 철저하게 차별이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법으로 못 박아버린 게 서얼 금고법입니다. 한마디로 첩의 자식은 높은 관직에 나갈 수 없도록 막은 법이죠. 하지만 이 법이 처음부터 차별을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었다고 해요. 원래는 소수 가문들이 혼인으로 얽혀 권력을 독점하는 걸 막고 일부 일처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죠.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서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과는 물론이고 생원시, 전사시까지 모든 과거 응시길이 차단됐어요. 실제로 이런 현실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필로 꼽히던 양사원은 한석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실력이었지만 서얼이라는 이유로 관직에는 진출할 수 없었어요. 실학자 박재간은 당시 왕이던 정조의 배려로 규장각에 등용되고 중국을 4번이나 다녀온 전문가로 키워졌지만 정조의 배려가 없었다면 서얼이었던 그의 능력은 발굴되지 못했겠죠. 능력이 아니라 태어난 신분이 인생을 결정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수백 년간 수천 명씩 모여 집단 상소를 올렸지만 서얼 금고법이 폐지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관직 자리 얻는 것이 힘겨운데 서얼까지 허용하면 경쟁률이 2배, 어쩌면 그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서얼을 억압해서 얻은 혜택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기득권들은 서얼 금지법이 쉽게 폐지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균열은 생겼습니다. 영조 때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정조 때는 서얼 출신 학자들이 규장각에 등용됐죠. 그리고 마침내 1894년 고종 31년이 되어서야 갑오개혁을 통해 서얼에 대한 법적 차별이 완벽하게 폐지됩니다. 수백 년간 외치던 목소리들이 그리고 허균의 염원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금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평등은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의 싸움 끝에 누리게 됐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급상승 키워드 서얼 금고법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저스틴 비버의 고스트. Thinks there's always tomorrow. I miss your touch on nights when I'm hollow. I know you crossed the bridge that I can't follow. Since the love that you left is all that I get, I want you to know that if I can't be close to you, I'll settle for the ghost of you. I miss you more than life. And if you can't be next to me, your memory is ecstasy. I miss you more than life. I miss you more than life. Young blood thinks there's always tomorrow. I need more time, but time can't be borrowed. Behind it if I could follow. Since the love that you left is all that I get, I want you to know that if I can't be close to you, I'll settle for the ghost of you. I miss you more than life, yeah. And if you can't be next to me, your memory is ecstasy. I miss you more than life. I
ghost of you. I miss you more than life. And if you can't be next to me, your memory is ecstasy. I miss you more than life. I miss you more than 오늘 대나무 숲에서 전해들은 조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득권을 등지고 서울 친구들 곁에 섰던 허균. 태어난 순간 이미 정해진 신분 앞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던 시대를 살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양사원과 박재가. 억압적이던 시절을 각자의 방식으로 버텨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투쟁이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든 게 아닐까요? 우리가 누려온 평등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네요. 이번 주 역사 대나무 숲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역사 대나무 숲 제작 연출 한지민, 기술 박혜진, 진행의 저는 구효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가슴 이곳에 펼쳐